군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한 장군은 이상할 만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피 스미스 장군, 혹시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위대한 지도자는 심지어 미 해병대에서조차 거의 잊힌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 15,000.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스미스 장군이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함정 속에서 구해낸 해병의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가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누구보다 사려 깊었던 지도자,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장군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원사로 일하면서 UC 버클리를 졸업했고 늘 조용히 파이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감정을 잘 드러내진 않지만 아주 훌륭한 신사라고 기억했습니다. 자, 시간은 1950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바로 한국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스미스는 눈앞의 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아주 많았던 최고 지휘부였죠. 그 당시 미군에는요, 크게 두 부류의 장군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쪽은 조지 마셜 장군처럼 조용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는 마셜파, 다른 한쪽은 더글러스 맥아더처럼 화려하고 과시적인 맥아더파였죠. 스미스는 당연히 전자였고 그의 상관들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중공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 우리 미 공군에 의해 역사상 최대의 학살극이 벌어질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맥아더 장군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했던 정말 위험천만한 호언장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 그 자체였죠. 흔히들 진짜 훌륭한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스미스 장군이 내렸던 거의 항명에 가까웠던 4가지 중대한 결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미스는 처음부터 상관의 작전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 결정을 내리죠. 첫째, 흩어져 있던 연대들의 명령을 어기고 한 곳으로 모읍니다. 둘째, 보급과 부상자 후송을 위해 활주로를 만듭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자기 지휘부를 갖다 놓고요. 넷째, 혹시 모를 퇴각로를 따라 보급기지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바로 이 결정들이 15,000명의 목숨으로 구하게 된 겁니다. 스미스가 부상자들을 후송해야 하니까 활주로부터 짓자고 했을 때 상관이었던 아몬드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상자는 무슨 없을 테니 걱정이나 말게.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보고 있었는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4,300명. 이게 바로 아몬드가 그토록 필요 없다고 했던 그 활주로를 통해서 목숨을 건진 부상병의 숫자입니다. 스미스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이들은 모두 그곳에서 죽었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장진호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중공군이 첩첩산 중에 고립된 해병대 위로 그야말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군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 산에 중공군이 엑스나게 많다는 것뿐입니다. 한 정보 장교가 올린 이 보고는요, 뭐 전문적인 군사 분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압도적인 공포 그 자체를 전달한 거죠. 중공군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당시 미군 최강의 부대로 꼽히던 해병 1사단을 완전히 전멸시켜서 미국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 우리는 너희 최강의 군대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죠. 당시 장진호의 전투 환경은 그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져서 피가 먹기도 전에 얼어붙었고요. 먹으려던 우유는 그릇 안에서 돌덩이가 됐습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적군의 시체로 바리케이드를 쌓아야 했고 너무 추워서 총에 맞아도 맞은 줄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퇴각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살기 위해선 또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후퇴는 무슨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뿐이다. 해병대의 이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허세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살려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정면에 있는 적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거든요. 스미스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요, 다른 부대와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해병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전사자와 부상자까지 모두 데리고 나왔지만 상관의 명령만 충실히 따랐던 육군 부대는요, 장비고 부상자고 다 버리고 도망치다가 사실상 부대가 괴멸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더 한 사람의 판단이 부대 전체의 생사를 가른 겁니다. 이 끔찍한 전투 중에 또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더라고요. 워낙 추워서 모든 게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래서 트럭 라디에이터에 총알 구멍이 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언 투시롤 사탕으로 그 구멍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미스의 이 놀라운 리더십이 남긴 유산은 뭘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런 영웅적인 업적을 세우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스미스 장군이 그냥 평범한 장군처럼 명령에만 따랐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미군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벌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미군은 완전히 철수했을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메가더의 요구대로 중국의 핵무기가 사용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스미스는 이 모든 걸 막아낸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지 않게도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스미스 장군의 남은 군 생활은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 어떤 영웅 대접도 받지 못했죠. 심지어 그가 구해낸 해병대조차 장진호 전투에 대해 강연해달라고 그를 초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가 남긴 한마디가 참 씁쓸하죠. 그들은 나를 부르지 않았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진정한 리더십이란 뭘까요? 주어진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를 줄 아는 용기일까요? 오피 스미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 답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